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장내과 김민 교수와 섬액성 부정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부정맥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부정맥이란 상당히 되게 넓은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심장은 자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실게요. 네. 오른쪽 심장 제일 꼭대기에 위치하는 이제 동방결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스스로 심장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전기를 이제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보통은 우리가 1분에서 60회에서 100회, 어디는 이제 50회에서 100회 정도 정상 심박수를 정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맥박은 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맥이라는 거는 우리의 심장이 이런 규칙을 벗어나서 뛰는 어떤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맥이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하고, 맥이 또 느리다 그러면 섬액성 부정맥,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냐 불규칙적으로 뛰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정 규칙을 벗어나서 뛰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섬액성 부정맥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섬액성 부정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는 우리가 보통 이제 분당 40회 미만으로 뛸 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증상, 어지러움증 등의 증상이 동반될 때 또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이 있지만 그 전기 자극이 일단 잘 만들어지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형성 장애, 잘 안 만들어질 때 맥이 느려지겠죠. 이런 네.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맥 자체는 되게 잘 만들어지는데 이 중간에 전달되는 통로에 문제가 생겨서 전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전도 장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특히 이제 전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동방결절이 있다 그랬고, 우리 심장에는 이제 방실결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두 번째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저 방실결절 아래 부분에서 이제 전도 장애가 일어날 때 큰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용어가 네. 들으시면 좀 한자 용어죠. 네, 네. 그래서 한글 용어로 대체를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가 적절한 용어는 좀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생성장애와 전도장애가 있잖아요. 네. 생성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들으실 때 저기 동서맥, 그리고 동기능 부전 증후군, 그다음에 빈맥 섬액 증후군이 있고요. 방실 차단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실 차단은 하위 분류로 1도, 그다음에 2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고도, 마지막으로는 이제 완전 방실 차단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세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혹시 제가 스스로 이게 부정맥인가 아니면 제가 분당 40회 정도 느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잘 뛰고 있는 건가, 규칙적인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까요? 네, 사실 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쉬운 거는 스스로 맥을 이렇게 만져보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일반인 분들은 이제 전문가와 다르게 이게 정말 분당 몇 회인지, 네. 이게 또 규칙적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증상입니다. 내가 어지럽거나 뭔가 길을 가다 좀 쓰러질 뻔하거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혹시나 섬액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게 되고요.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검진이나 네네. 일반 병원에서 시행받았을 만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 심전도라는 그 검사입니다. 아주 손쉽게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림을 보면 네. 이 상체를 탈의하고 저렇게 이제 환자분이 눕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위치하는 저 좌측 전면부, 네. 가슴 앞부분에 여러 가지 전극이 붙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양측 팔과 양측 다리에도 심장의 저 전기 자극을 체크할 수 있는 전극이 네. 붙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기계에 이제 세팅을 맞추면 오른쪽 그림으로 보는 저런 심전도라는 그림을 얻게 되고요. 저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환자분의 맥박의 패턴이나 속도,
그리고 다양한 뭐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환자분이 누워 계셔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결국 사람이 생활하는 그 연속적인 생활을 할 때에 측정이 어렵다는 그 단점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최근에는 조금 더 우리가 좋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특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까 심전도에 비해서는 전극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허리춤에 차가지고 24시간 또는 72시간 심전도라고 해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저런 걸 차고 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저것도 사실 보면 줄들이 상당히 많고 불편해 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네. 기간도 짧고요. 근데 최근에는 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 72시간 또는 14일 이내 2주까지도 가능한 네. 패치형 심전도라고 좀 나왔습니다. 저것들이 앞으로 부정맥을 진단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섬액성 부정맥이 생기는지 원인들이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것은 사실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은 어느 일정 순간을 넘어가면 모든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게 뇌도 있고 눈도 있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기 자극을 형성하는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설사 잘 만들어지더라도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는 세포들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이제 섬액성 부정맥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나타나고 아직까지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네. 단지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노화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그다음에 심근경색, 뭐 심부전 같은 여러 이제 동반 질환의 유병률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유병된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에서 이런 섬액성 부정맥의 빈도가 더 흔하고 또한 그런 동반 질환을 잘 관리받지 않으면 네. 그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 그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노화 말고 또 관리가 가능한 원인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요. 일단 우리가 교정이 가능한 원인이 있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콩팥이 안 좋은 그 신부전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서 이 몸 안에 콩팥이 전해질 중에 칼륨이라고 조절을 하는데요. 그 칼륨 수치가 우리 몸 안에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맥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칼륨을 낮춰주면 정상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치료가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는 또 나이가 많은 것과 연관이 있는데 결국은 동반 질환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약제를 드시는 분들한테서 저희가 약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부전 이런 환자분들에서 약제가 섬액을 유발하는 약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약제를 빼면 우리가 맥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교정이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를 꼭 찾아보는 게 좋고요. 매우 드물게 이제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사실은 유전 질환은 이 교정이 가능할지는 사실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항상 교정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전문가 선생님께 의뢰드리는 편입니다. 약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지는 또 몰랐는데 그것도 네.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섬액성 부정맥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모든 섬액성 부정맥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증상이 없고 우연히 발견되거나 또한 증상이 되게 경미하면서 빈도가 매우 적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세부 타입이 있는데 크게 위험하지 않는 타입은 사실은 치료 없이 그냥 경과를 보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의 빈도가 많고 또 하나 심전도로 봤을 때 이 섬액성 부정맥은 위험할 수 있다. 급성 심장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공 심박동기라고 우리가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부정맥 치료에서 좀 다른 얘기지만 맥이 빠른 치료들은 약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맥을 낮추는 약들은 잘 개발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쓰게 되는데 맥이 느린 환자들한테서 맥을 높이는 약은 사실 주사제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병원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용하기가 어렵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별로 선호되지 않고 권고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심장 안에 맥박을 넣어주시는 인공 심박동기, 영어로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계를 몸 안에 삽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수술은 아니고 저희 이제 시술방에서 이루어지고 그림으로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 저렇게 본체를 배터리를 포함한 본체가 하나 있고요. 심장 안으로 전기선이 저렇게 하나나 두 개가 이제 삽입이 되게 됩니다. 왼쪽 아래에 저렇게 시술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잘 진행이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를 보면 기계가 들어가 있고 심장 안에 저렇게 전극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전극선과 본체가 환자의 맥박을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맥이 느려지는 순간이나 맥이 아예 느리다 싶으면 그 기계가 아주 똑똑해서 맥박을 넣어줘서 환자의 서맥을 해결해주고 그에 따른 증상도 호전되는 게 현재 그 보편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궁금한 게 저 기계를 이제 몸속에 넣게 되면 평생 이제 몸속에 넣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을 갖고 네,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을 빠르게 하는 약은 없어요. 대신에 박동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저것을 갖고 이제 조금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지나면 이전의 일상생활에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도 수영이나 네. 뭐 골프나 이런 조금 그 많이 움직이는 운동들도 3개월 정도 적절하게 기계가 잘 자리를 잡으면 시행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뭐 우리 의료기기 중에 MRI나 네. 또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항공 검색대나 이런 거 측면에서도 네. 저희가 다 안내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노인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이제 전기 그 장판이나 안마의자 같은 것을 네, 사용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 근데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술을 받게 되시면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안내 책자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앞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관리를 어떻게 받아야 되고 이런 거에서 아주 친절히 적혀져 있고 그런 거를 잘 읽어보시면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